전북의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 전달해드립니다. 막걸리 천태만상 시작합니다. 먼저 저와 함께 문을 열어주실 분 소개합니다. 묵은 이슈는 새로운 관점으로, 또 묵힌 이슈는 새로운 관심으로 이끄는 남자. 이슈 길잡이 세종신문 정서학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잠깐 리뉴얼 때문에 쉬었다가 이제 또 다시 시작하는 건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선해진 것 같고 세련돼진 것 같습니다. 네, 또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그러면 오랜만에 이슈픽 가져왔는데 첫 번째 픽한 이슈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다소 황당한 사건인데요. 현직 교사가 학생들에게 먹여야 할 학교 급식 재료를 빼돌린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급식판이 있고, 네네네. 그거를 이제 급식 재료 일부를 중고장터에다 팔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네, 맞습니다. 요즘에 많이 이용하는 네네. 그 뭐 땡땡 마켓, 채소 마켓이라고 하죠. 네, 채소 마켓에다 팔았다 그런 건데 네, 사건 좀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익산 지역에서 최근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그러니까 익산 지역에 있는 한 고등학교 현직 교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채소 마켓, 네. 온라인 중고 마켓에 학교 급식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에 있는 그 급식 재료를 일부를 빼돌려서 중고 마켓에 내다 팔다가 덜미를 잡힌 사건인데요. 네. 이게 조금 전에 사건을 설명해 보자면은 한 누리꾼이 중고 마켓을 자주 애용한 한 누리꾼이 뭔가를 사려고 보다 보니까 아주 저렴한 값에 가래떡이 올라와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래떡을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 끝에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직거래한다라고 면에서 상호를 보니까 그 상호가 같이 그 가래떡 포장지에 적혀있던 저기 납품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납품업체 쪽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나 이거 구입하고 싶은데 그거 판매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묻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교해 보려고 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주, 그 납품업체 주인이 이거 우리는 학교 급식 전용 제품인데 시장에다가 팔지 일반 시중에는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다라고 한 거죠. 그 끝에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온라인 중고마켓에 나왔다라는 거는 뭔가 내가 납품한 학교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다 싶어서 교육청에 문의를 했고 제보를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보니 이게 문제가 불법으로 유출된 걸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현재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 사건이 터지고 사고 아무튼 뭐 이슈가 되고 나서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아니냐? 그런 이제 학부모들이 문의가 꽤나 이제 많았다고 하는데 사실 뭐 가래떡뿐만이 아니라 뭐 그 채소 마켓에 판 물품들이 좀 다양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30여 건 정도의 제품들이 이렇게 30여 가지 정도의 제품들이 좀 올라온 것으로 지금 확인됐는데 예를 들어 가래떡 외에도 딸기잼, 다소 좀 황당한데 쫄면, 우유, 뭐 참치액, 심지어 뭐 당면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올라왔다고 그럽니다. 문제의 교사 바로 그 급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양 교사이다 보니까 자신이 그 업무를 검수하고 식재료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 외부로 유출시키는 이런 행위가 좀 가능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딱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아닙니다. 뭐냐면 먹고 남았는데 아깝지 않냐 버리기. 그러면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사건 전말은 뭐 저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청 감사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이런 겁니다. 좀 전에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양교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학교 사건이 터진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일반 학교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학교의 경우 무상급식으로 고등학교까지는 그렇게 하죠. 중시까지만 제공이 되지 않습니까?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형 학교이다 보니까 아침과 석식도 같이 제공이 됩니다. 하루 세 끼를 다 먹는 곳이군요. 제공이 됩니다. 이 중에 중식은 무상급식이니까 그냥 그 무상으로 지급이 제공이 되고요. 아침과 저녁 같은 경우는 개인들한테 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량으로 식자재도 일반 학교에서 쓰는 점심만 제공하는 일반 학교하고 달리 구매량이 아무래도 많겠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한테 이게 식대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뭐 공지사항에 보니까 올 봄 같은 경우는 한 끼니당 5,500원 정도를 받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문제는 단순히 이게 그 급식 재료만 빼돌린 게 아니라 자칫 감사 결과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이게 부실급식 네, 논란으로까지도 확산될 네. 소지가 있다. 그래서 감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일단은 네네. 점심은 무상급식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아침 저녁은 학부모들이 내는 돈으로 네네. 아이들이 식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 네네.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은 네네. 이게 뭐 남는다고 네네. 그렇게 팔면 안 되죠. 일반 네네. 사기업 같은 경우 네네. 우리 생각해 보면 네네. 우리 방송국이나 언론사에는 이런 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거 많이 남는다고 네네. 내다 팔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네.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청 감사가 착수됐다고 하니까 네네네.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네, 백종원 매직. 백종원 유명한 분이죠. 네, 그렇죠. 우리 전반적인 우리나라 식문화를 네네. 주도하고 있다라고 네네. 봐도 좀 무방할 정도의 네네. 유명한 사람인데 네네. 그 백종원과 춘향제 어떤 연관이 있길래 이런 이슈를 가져오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요즘에 온라인상에서 백종원의 마법이 아니냐 예, 하는 예. 얘기들이 참 많은데, 여하튼 백종원 씨하고 협업 관계로 잘 치러졌던 네. 최근에 그 성료가 됐죠. 남원 춘향제 얘기입니다. 네네. 바로 그 작년에 뭐 아시겠지만 그 바가지 요금 논란이 굉장히 춘향제 때문에 바가지 요금 그랬죠. 논란이 예.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가 올해는 바가지 요금이 아니라 없었다? 착한 가격, 어허. 되레 착한 가격이다라는 어. 호평 속에 마무리가 됐는데 그게 네. 화제가 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지금 이제 흐릿해서 조금 안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요. 지금 음식이 네네. 세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음식조 3개를 시켰는데 9,000원이더라.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누리꾼들이 네네. 이거 저렴하고 맛있다. 그리고 호평이 이어졌다는 건데 네네. 이 정도면 참 칭찬받을 만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그 누리꾼들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동네 분식점보다 더 싼 것 같다. 네. 심지어 축제 현장인데 그리고 고물가 시대에 이게 현실이냐 실화냐 뭐 이런 얘기들 오히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굉장히 논란이 컸던 축제이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거꾸로 착한 가격이다 보니까 야 이거 남원 춘향제 가가지고 또는 앞으로 춘향제뿐만 아니라 남원 지역에서 하는 네네. 행사들은 다 가가지고 이거 돈줄을 내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예. 호평들이 계속 그래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이제 네네. 정상학 기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축제 현장인데도 네네. 라고 했던 것처럼 네네. 춘향제뿐만 아니라 네네. 전국에 수많은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 축제마다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는데 네네. 사실은 너무 비싸다 그런 네네. 여론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뭐 그 맞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남원 춘향제가 호평받은 그 계기가 있는데요. 네.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바로 먹거리 장터의 그 부스 입점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네네네. 이른바 그 자릿세라고 자릿세, 하죠. 예. 속칭 자릿세라고 하는데 그 부스 그 입점 비용이 이 부분이 굉장히 현실화가 예. 정리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예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입점 상가들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시쳇말로 브로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 분들이 예. 전국 장터들을 돌아다니면서 입점권을 따내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프리미엄이라는 네, 네. 웃돈을 받고 되파는 전매 행위죠. 바로 입점 부스를 전매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계속 예, 자릿세가 맞습니다. 올라가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릿세가 인상되다 보면 당연히 판매 상품에 대한 그 판매 네, 요금이 네. 인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죠. 바로 그 백종원 효과가 나타난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백종원 씨와의 협업을 했던 남원 씨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갖다가 전매 행위를 금지를 시킨 겁니다. 예. 네, 바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네. 구조적인 문제가 첫 번째 해결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 두 번째가 결정적인 효과를 냈던 게 바로 가격 정찰제입니다. 네. 더 이상 그 상인들 그때 흔히 우리가 좀 거칠게 표현하면 시가라고 하죠. 예, 그렇죠. 부르는 게 값이다. 예, 부르는 게 값이고 더군다나 축제 네. 현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현지 원주민들이라기보다는 대부분들이 외지에서 오는 그렇죠.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소위 말 거칠게 표현하자면 뜨내기라지 뜨내기, 않습니까? 예. 한 번 오고 안 오실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싸게 받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네.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가격 정찰제 딱 가격표를 앞에다 붙여놓고 그 네. 가격 외에는 팔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가격 정찰제를 시행한 게 주요했고요. 네. 조금만 더 붙이자면은 사실 올해부터 우리 전북 지역에만 도입된 제도인데요.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시군과 협의 아래 결정된 사안입니다. 바로 네. 올해 봄부터 우리 전북 지역에서는 한 50여 개의 축제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봄, 가을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겁니다. 아까 입점상가 얘기를 자릿세 문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그 전북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 축제 현장에 먹거리 부스에 입점한 상가들이 바가지 요금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입점 상가는
앞으로 3년간 오. 전북 지역에서 치러지는 행사나 축제 현장에 입점할 수 없는 페널티를 적용하겠다. 꽤 강력한 페널티네요. 예, 맞습니다. 바로 이런 3년이면. 부분입니다. 네네. 그 부분을 적용한 게 이번에 자정 효과가 있었지 않느냐 네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원 그 춘향제를 계기로 네네네. 음식값 뭐 싸게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좀 적당히 받자. 뭐 그런 네네. 여론들이 좀 형성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네, 뭐 이런 기사 이제 나올 때가 좀 됐죠. 왜냐하면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한 2년이 지났잖아요. 아, 네. 6월 만료에서 네. 반환점을 돌게 되죠. 반환점이 돌기 네네네. 때문에 2년 거의 다 됐고 네네네. 반환점을 돌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성적표가 나오게 돼 있는데 네네. 이번에 맞습니다. 성적표가 굉장히 초라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네. 조금 물론 아직 최종 성적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중간 점검 결과라고 보면 될 것 네. 같은데요. 뭐 아시겠지만 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전국 지자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간 그 평가 결과를 내놨는데요. 조금 전북 도민으로서 조금 다소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과만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네. 전북 지역 기초지자체들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장 군수들이 약속한 공약을 평가한 건데 여기 나와 있듯이 이행 완료율이 전국 꼴찌를 했습니다. 뭐 이행 완료율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 공약이 네네. 완료 얼마나 됐느냐. 네네. 맞습니다. 네가 그동안에 네네. 아니면 임기 초반에 네네. 발표했던 공약 중에 몇 네네. 퍼센트나 완료했냐 그거잖아요. 근데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번에 네네. 해놨던 건 전북에 있는 14개 네네, 기초지자체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네네. 사진은 도청 외관이잖아요. 좀 오해가 없길 좀 바라고요. 뭐 오해- 도청이 마청이기 때문에 네, 사실 도청도 네. 이 부분에 오늘 뭐 다루지는 않는 소재이긴 한데 광역지자체부 보니까 도지사하고 교육감도 그 공약도 사실 네네. 크게 좋지는 썩 좋진 않습니다. 않아요. 예, 그럼 나중에 다뤄보기로 하고요. 네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만 더 짚어보면 네네네. 그 14개 시군 중에서 이 네네네. 평균을 깎아먹는 지자체가 네네. 있다라고 지목된 지자체가 있었잖아요. 네,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개별 시군별로 들어가면은 좀 그 희비가 교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전북 지역에 14개 기초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중에서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장수군, 순창군, 부안군 네네. 6개 시군이죠. 6개 네. 시군 같은 경우는 등급을 쭉 매겼을 때 최고 등급인 SA 등급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 잘 얘기했네요. 억울할 네네. 뻔했네. 거기. 굉장히 억울할 네. 뻔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읍시, 고창군 이 두 네. 개 시군 같은 경우는 SA 등급의 바로 밑에인 A 등급으로 평가되겠습니다. 예. 전체 14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이 네. 굉장히 우수 사례다는 겁니다. 그래요. 나머지 그럼 6개 시군은 뭐냐? 이 부분이 좀 관심사일 건데 네. 그 이름이 지금 좀 전에 거론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이 부분들은 네. 이 지자체는 등급이 네. 구분이 안 됩니다. 예, 그냥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간 등급이라고만 네네네. 평가 결과가 나오고 네네. 등급 구분은 않는데 이런 그 지자체들이 평균을 깎아먹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전주시가 많이 깎아먹었다고 하는데 전주시가 보면 공약 이행률이 11% 수준이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전주시의 공약들 보면 예를 네네네. 들어서 뭐 새만금 전주김천 네네네. 철도 구축 굉장히 무거운 네네네. 사업입니다. 그리고 황방산 터널 개통 막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럴 것 같고요. 또 전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업이 아까 얘기했던 것 중장기 계획이기 네네. 때문에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만 놓고 볼 때는 네네. 이행률이 낮아 보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밝혀왔다는 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 제가 전주시 얘기를 하냐면 다음 이슈도 전주시 얘기이기 때문에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그 작년부터 사실 계속 이어져 왔던 논란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시민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네네. 개인적으로는 네네.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고 하는 좀 의문을 품은 적이 많거든요. 네네. 결국 민선 8기 들어서 계속해서 이 전주 천변 아니면 삼천변에 있는 버드나무를 벌목해서 굉장히 논란인데 이 그 행위에 대해서 네네.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네네. 전북 환경운동연합 시민단체죠. 그래서 네네, 맞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그 결과를 얘기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전북 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약 한 달간의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바로 그 문제의 버드나무 벌목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SNS를 통해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전체 97%가 네. 전주시가 잘못했다라고 예. 평가를 내렸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95% 전체 응답자 95%가 그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떻게 처리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전주시장의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네. 의견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버드나무를 마치 민둥산 밀듣기 밀어버린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소통행정의 중요성인데 시민들과의 또는 적어도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그런 시민사회 단체라든가 이런 대표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관단체와의 협의 과정, 그러니까 소통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는 어떻게 항변을 하냐면 이게 홍수 예방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름에 우리가 뭐 장마철 기억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장마철에 비가 이렇게 몰리면 전주 천변 쪽으로 진짜 수위가 높아지잖아요. 근데 이 천변에 사는 이 버드나무들이 이 그 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명분을 내세우긴 했는데 다만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아니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긴 하잖아요. 근데 아까 방금 정성학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소통 부분인데 이 전주천 예전 기억해 보시면 아실 건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전주천이 정말 물도 정말 지저분하고 냄새도 많이 나는 천이었는데 이 시민사회단체와 민관 이 합동으로 이 전주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되게 열심히 추진했고 그래서 지금의 모습의 전주천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같이 노력했고 같이 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물어보면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무를 베버리니까 이렇게 화가 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서울의 청계천 복원 사업을 빗대서 좀 설명해보고 싶은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원래 그 전주천이 아까 그 정비가 되기 전에는 굉장히 오염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뭐 악취 문제도 유발하고 그런 그 문제 하천이어서 이거 어떻게 좀 해보자라고 했던 게 바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었는데 민선 8기 이전만 해도 전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했던 게 바로 전주천이었고 삼천이었습니다. 전주시를 관통하는 두 개의 천이었죠. 이 부분에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좀 전에 버드나무라든가 이런 생태계들도 굉장히 많이 복원되고 갈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생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물의 흐름은 조금 나빠졌을 망정 수달이라든가 이런 동식물들이 굉장히 다시 많이 돌아오게 되고 생태계가 복원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쉼터로서 사랑을 받아왔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갑자기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한꺼번에 이런 그간의 이제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오면서 만들어졌던 조성해온 생태하천을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다시 기능적인 그러니까 수해 예방 차원에서 기능만 강조한 채 이걸 싹 밀어버렸다라는 거는 시민들로부터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이 바로 문제가 된 겁니다. 좀 더 시민들과 소통해서 적당한 선에서 그 대안을 모색했다라면 또는 적어도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면 이렇게까지 시민들이 반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전주시의 불통행정이 자초한 문제다라고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우범기 스타일 아니냐. 뭐 이런 스타일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굉장히 강하게 추진력을 갖고 일을 추진한다라고 되게 좋게 평가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그래도 소통은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공익을 현저히 해한 경우라고도 보고 이 주민감사 청구에도 나섰거든요. 나중에 주민감사 청구 결과 나오면 그때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그 이슈 픽했는데요. 마을 이슈 픽 여기까지 하죠. 정성학 기자 수고했습니다.